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요즘에 그 출입국 업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E9 비자, 이른바 이제 비전문 취업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농어촌이라든지 또는 뭐 제조업, 또 건설 현장 이런 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상담 오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월급여를 뭐 상당한 정도를 주겠다 해도 우리나라 근로자를 구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또 외국에 있는 한국에서 이제 근로자로 희망하는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비전문 취업, 이른바 E9 비자인데, 이건 과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고용허가제라고 했던 비자입니다. 그러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이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모든 국가가 아닙니다. 되게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등에 분포되어 있는 모두 16개 국가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하면 곧바로 이제 알 수 있는 국가가 뭐 이렇게 중국 있고 몽골,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또 옆에 뭐 스리랑카, 또 밑에 인도네시아, 또 저쪽으로 올라가서 또 이제 네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국가들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국가에 해당이 안 되면 E9 비자로 입국이 안 됩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비전문 취업 비자, 이른바 E9 비자는 과거에는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또 다른 업종의 사업주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해가지고 하나 추가돼가지고 지금은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E9-1, E9-2, E9-3, 4, 5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E9-1 비자는 그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래서 이제 흔히 그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산업에 이렇게 바탕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1이고, 그 다음에 E9-2는 이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비자가 E9-2인데, E9-1 비자하고 제조업, E9-2 비자, 건설업의 사업주는 반드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4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E9-1, E9-2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E9-3는 농업축산업,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그리고 이제 가축을 기르는 이런 업종이죠. 그리고 E9-4가 우리나라에 그 배탈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은 E10 비자가 별도로 있지만, 이것도 이제 간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양식장, 배를 타지 않고 양식장 이런 것들에 종사할 수 있는 E9-4가 있는데,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던 서비스업의 종류가 하나 추가돼가지고 E9-5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폐기물, 또 냉동 이런 거, 또 이제 여러 원자재를 수집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게 바로 E9-5, 이렇게 현재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비전문 취업 E9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초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 이른바 고용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고용을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피고용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주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절차가 있고, 또 이제 근로자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또 준비해서 진행할 절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워낙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안내하기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어떤 절차만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주 측에서는 먼저 내국인의 고용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곧바로 이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이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각 지역에 있는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가지고 내국인을 구하겠다라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3개월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용센터에서는 약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뭐 3개월이 경과 안 돼도 해주는 경우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해당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개월인데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확인하시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이 지난 후에 내가 내국인을 이렇게 구인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급여를 이 정도 주겠다 해도 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외국인 고용 허가 업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허가 업체를 등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충분히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고용을 뭐 인정해주자라고 해가지고 고용 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고용 허가서를 발급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과거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국가의 근로자를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고용 허가 업체에게 랜덤으로 랜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영어가 되는데 무작위로 3명씩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 중에 골라서 고용하세요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좀 뜻이 잘 맞는 그런 근로자를 고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제 국가에서 소개해준 사람의 함정에서 뽑아 쓰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소통도 안 되고 또 마음에도 들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탈락자 이른바 이제 무단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사업주들이 좀 마음을 많이 좀 소가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국가에서 하는 방식 말고도 이 고용주가 별도로 근로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추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이 해당 국가의 근로자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런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등록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또 우리 농장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입국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PS 홈페이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고용주가 거기에 이제 다 등록해서 올라와 있겠죠.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데 미리 이제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얼마 주겠다, 시급을 얼마 주고 월급은 얼마이고 주 몇 시간이고 또 이제 숙소는 이렇게 제공하고 휴게 시간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그거 올려놓으면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그걸 조건을 보고 이 사업체가 또 이 농장이 내가 근로하기 참 환경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하면은 이제 고용주하고 비고용인의 이제 의사가 합치가 되게 되면 그 낙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입국을 하게 하는데 입국할 때는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고 해당 국가 송출관에서 인수해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하게 하면 거기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제 또 보내게 됩니다. 그쪽에 또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고용해서 이제 고용주가 인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죠. 숙소 안내해 주겠죠. 그 다음 이제 피고용인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이게 토픽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게 뭐 이렇게 조금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 EPS에서 합격 여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빙서류를 이렇게 뭐 사진 찍거나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죠. 고용주에게. 그러면 이제 합격했구나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해당 국가에서 하고 통과되게 되면 외국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위생 이런 상태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근로활동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통과한 다음에 구직 신청하게 되면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의 산업인력공단으로 그 명부를 송부합니다. 거기서 이제 송부한 그 명부를 보고
그 해당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입국시키세요 하면 이제 송출기관이 인수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제 이제 인원들을 인계시키면 거기에서 이제 그 해당 기관으로 인계가 돼가지고 16시간 2박 3일 동안 기본적인 취업 교육을 받은 다음에 끝날 쯤에서 이제 고용 쪽에 연락이 갑니다. 언제 어디로 와가지고 신청한 2사람 또는 신청한 3사람 이제 면적에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세요 해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다 확인해가지고 인계해주게 되면 이제 그 인원을 인계받아가지고 해당 사업장 또는 농장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비전문 취업 비자에서 특정 활동 비자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그게 요즘에 굉장히 관심 대상인데 E9 비자는 처음에 입국하게 되면 3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고용주와 잘 소통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면 성실 근로자로 평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9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최장 몇 년 몇 개월? 4년 10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급여를 받게 되면 자기 나라에서 받던 급여 액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일을 하고 싶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E9 비자는 4년 10개월이 되게 되면 다시 출국해서 다시 또 이전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 자동적으로 갱신이 가능한 E7 비자, 이른바 특정활동인 전문 인력 비자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 문제는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하다 보면 E7 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E7 비자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안 합니다. 우선 돈 벌고 임금 받게 되면 다 모국으로 송금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점수제로 평가는 E7 비자 요건을 충족을 거의 못합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 불과 3개월, 길어봐야 5개월 전에 오게 되면 점수 획득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E9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4년 10개월 후에 E7 비자로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E7 비자 변경은 가능하지만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우리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제공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가능하지만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E7 비자를 얻고 싶으면 아주 꽤 많은 시간, 4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제 E7 비자에 대해서 다시 또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면 거기서 또 정보를 이제 또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9 비자와 관련해서 더 상세한 이 안내, 상담을 원하시면 화면 위에 있는 이 전화로 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